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아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지노믹스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랩지노믹스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이제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긍정적인 업황 속 잠잠한 진단 키트 주 트리거가 필요한 시점, 신속 FDA 승인과 추가적인 수주 공시가 필요라고 이렇게 좀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속 이제 항원 쪽이랑 이제 그 인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요즘에 최근에 수주가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정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슈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일단 뭐 랩지노믹스도 많은 분들이 좀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좀 조사를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현재 시점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격상 없이 현 수준에서 확산세 꺾어야 이 부분 12월 20일입니다. 오늘 주말에 이제 3단계 격상 없는 걸로 또 결정이 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랩지노믹스의 좀 투자 포인트인데 12월 15일에 분자 진단 여기 이제 메릴랜드주 여기에서 이제 총 100만 회 부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번에가 이제 50만 회가 약 80억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 거는 토탈 한 160억 정도가 되지 않나라고 좀 예상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제 20만 회 15일에 첫 분량 공급을 한 거고 나머지 3번에서 4번 정도 나눠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번에 뭐 25만 6만에서 뭐 적게는 20만 정도 어쨌든 최소 20만 정도는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말까지 공급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공급 계약 치고는 굉장히 좀 짧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짧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엑세스바이오가 최근에 한 달짜리에서 이제 뭐 100억짜리 좀 나오고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찌가 큰 그런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여 향후 이제 제품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스트리뷰터가 랩지와 그 외에 제품들을 많이 썼는데 얘가 이제 성능이 좋으니까 이걸 좀 더 많이 쓰겠다 요런 얘기들을 좀 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수출이나 실적에는 긍정적이겠죠. 실적에는 좀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릴랜드 주정부에서 이제 코로나 한국 정부에서 사용한 이런 코로나 진단키트 모두 사용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키트가 한번 반환이 된 게 있어요. 키트가 반환이 된 게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불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회수가 된 거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게 아닌데 그런 이제 그 루머로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몫했어요. 메릴랜드 정부가 엄프를 해가지고 마치 불량이 있었던 것처럼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발언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랩지가 굉장히 좀 많이 피해를 보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 계속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거는 좀 좋은 거죠. 그리고 호건 주지사 뭐 이제 한국의 사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국서 대량 공수한 진단키트는 장기 검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언급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얘 같은 경우는 차세대 염기서열 관련된 염기서열 관련된 이 긴반 암 진단 키트 이제 식약처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항원도 식약처 수출 허가를 좀 받았죠. 허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승인받은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10분 이내에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그 조금 핵심 키가 될 수 있는 게 랩지노믹스가 원래 이제 PCR 분자 진단 쪽이란 말이죠. 근데 요게 이제 신속까지도 넘어왔어요. 그래서 식약처에는 승인을 받았는데 얘가 아직 FDA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를 받아야 좀 이제 중요하잖아요. 뭐 제가 수젠텍도 FDA EUA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FDA 결과가 나오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 어쨌든 허가는 받았는데 뭐 최근에 중요한 게 이제 FDA 승인이랑 뭐 CE 인증이랑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일단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랩지의 주담이랑은 연락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뭐 CE나 이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는 제가 얻지 못했는데 만약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거는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참고해서 다음에 영상 만들 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담당자랑 연락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근데 랩지노믹스도 이제 진단 키트 중에 하나고 제가 그래도 뭐 시즌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종목군들 좀 다루고 있잖아요. 요청을 하도 많이 이제 받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모든 회사에 대해서 막 정통하게 잘 알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래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한 이슈를 기반으로 또 분석 영상을 찍어야 보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빠진 것들이 있다라면은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일단 감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코로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PCR에서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이제 뭐 이건 수젠텍 부분이긴 했지만 PCR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항체 항원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항원이고 이게 항체거든요. 그러니까 항체 PCR과 항체까지 하면은 이 캐파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지금 랩지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FDA EUA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속에 대한 FDA 요거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이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 좀 이제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PCR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5번째로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품은 이제 랩건 코비드 19 RT PCR 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PCR 진단으로 그래서 좀 많이 기대가 됐죠. 그래서 뭐 1위 시젠, 그 다음에 2위 뭐 이제 수젠텍이었고 2분기 때,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이제 랩지 정도, 그 다음에 뭐 4위가 모상 요쪽 들어가고 여기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 했죠. 그 다음에 뭐 5번에 이제 1세대 애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 휴마라든지 밑에 이제 쭉쭉쭉쭉쭉 에빠 뭐 이런 애들, 필로시스, DNA 링크 이런 애들 쭉쭉쭉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상위권에 있었던 애예요. 상위권에 있었던 애인데 어쨌든 FDA EUA 그 PCR 쪽으로는 굉장히 잘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량 회수에 대한 것들, 그 다음 요거가 사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주가에 큰 피해를 줬죠. 그러니까 일단 물량 회수에 대한 것들인데 이거를 조금 뭐 아시는 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제 4월에 메릴랜드가 이제 랩지노믹스부터 50만 회부 검사 키트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 4월 30일에 FDA 승인이 났어요. 이 30일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승인 기준에 맞춰서 기존 물량을 반환하고 이 승인 받은 그 키트로 이게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이게 마치 불량인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주가의 피해가 굉장히 심했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좀 대처는 했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대처는 했는데 이게 뭐 사람 말이 무서운 게 이게 찌라시가 돌기 시작하면 사실 좀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뭐 뭐 리무브드 이런 이제 FDA 항목에서 이게 있었는데 이게 아직 검토되기 전인데 이게 이제 막 취소됐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 이건 뭐 수젠텍뿐만 아니라 굉장히 뭐 거기에 명단에 올라온 종목군들이 다들 피해를 받았는데 걔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두 개는 앞으로 이게 나오면 그냥 이거는 그냥 안티들이 그냥 하는 거구나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랩지노믹스의 약간의 그런 이슈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자공 시스템 보면은 지금 이제 수주가 왜 필요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물론 수젠텍도 뭐 저한테 그 얘기 할 거예요. 뭐 수젠텍도 공시 없잖아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일단은 랩지도 어쨌든 간에 분석을 하자면은 이제 9월 이제 10, 11, 12가 4분기다 보니까 이 이전 거는 상관이 없고 이제 요거를 봐야 돼요. 요걸 봐야 되는데 요거가 지금 이제 인도 쪽에 70억짜리 인도 쪽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지금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전환 청구권 행사도 한번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수주가 워낙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물음표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요번에 이제 아까 메릴 쪽으로 지금 나가는 그
뭐 100만 회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공시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160억 정도로 예상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합하면은 지금 230억 정도예요. 물론 이게 낮은 거는 아닙니다. 낮은 건 아니지만 이제 분기 보고서를 좀 보게 되면 이제 재무제표로 보면은 이제 얘가 뭐 매출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뭐 100, 1000억, 10억, 100억, 260억 정도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요번에도 200한 비슷하게 40억에서 뭐 60억, 뭐 많게는 300억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진단이나 이런 데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게에서 이제 뭐 시젠이나 이런 좀 잘 나가는 애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슬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일단은 뭐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00억대 일단 나와주고 있고요. 순이익도 나쁘지 않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적 자체는 뭐 나쁜 거는 아니다. 나쁜 거는 아닌데 워낙 진단주들이 실적을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런 이제 수젠텍의 약간 컨센서스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어닝 쇼크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서 진단키트가 유독 실적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금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PR이나 이런 거 계산해보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뭐 분명 진단 애들은 분명 백신이나 치료제가 돼도 더 앞으로 사용이 될 거예요. 사용이 될 거고, 물론 이게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누군가는 엎치락뒤치락이 되겠지만 그래도 1세대 애들은 1세대 친구들은 그래도 좀 잘 자리를 잡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항상 모든 그런 이제 업황이나 기업들 보면은 선두나 이제 오랜 기간 했었던 기업들은 그래도 고정적인 캐파를 좀 잘 차지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일단 랩지 자체가 너무 나쁘다고 볼 만한 그런 것들은 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뭐 체외시장 이런 것들 국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분자 진단이나 PCR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국내 최초 이런 것들 있죠. 국내 최초 이런 것들 좀 확인해서 이거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나 좀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분자 진단이나 이런 것들 매출 비중 진단 제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뭐 거의 대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생산 능력 같은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제품 매출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그러면 진단이 안 나오게, 진단의 수주 공시가 안 나오면 당연히 실적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차트를 조금 살펴보면 이제 랩지노믹스는 차트가 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 뭐 다른 애들도 좀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게 고점부터 이게 떨어지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 5만원대부터 한 번도 반등이 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내려왔죠. 박스권 했는데 박스권 돌파 안 했어요. 다시 한번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계단식 하락 시작됐죠. 계단식 그 다음에 계단식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한 번도 치솟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기술적인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줄 거예요. 왜냐면은 랩지노믹스가 실적이 그 지금 시총이 2,2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시총이 2,200억밖에 안 되는데 실적으로 치면은 그런 거 치고는 너무 또 시총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주가가 조금은 지금 좀 너무 진단주들이 많이 나름대로는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진단주들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 끝났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정말 한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실적이나 이런 거는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괴리감이 드는 거죠. 일반적으로 삼성전자나 이런 것도 오르기 전에 항상 안 좋다 안 좋다 했는데 실적 계속 오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찔러 올랐던 것처럼 얘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딱 봐도 여기에 갭이 있죠. 그래서 액바처럼 적어도 3만원 라인 정도까지는 한 번은 가지 않을까가 일단 제 생각이, 물론 여기 고점에도 그 있기는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정말 뭔가 이제 뭐 항원 FDA가 터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얘가 갑자기 뭐
없는 얘기지만 갑자기 만약에 중앙체가 뭐 해가지고 뭐 상용화 된다거나 이제 그런 뭔가 주가가 뭔가 슈팅이 나올 법한 아니면은 후 WHO에 뭔가 된다거나 뭐 그런 정말 누가 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이슈들이 터져줘야 주가가 요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엑세스 바이오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가격대 비슷해요. 얘도 똑같이 2만원 18,000원대 내려오다가 한 번에 두 번에 이거 문 대통령 발언 때문에 두 번 튀겨가지고 여기 갭 메웠거든요. 요 갭 메우는 움직임이 나온 것처럼 랩지도 충분히 이 갭을 메우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조금 걸리는 게 뭐냐면 얘는 일단은 여기 당연히 뭐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쌍바닥 다지인지 봐야 되고 중요한 게 얘가 이 라인을 좀 뚫어줘야 돼. 여기도 갭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25,000원 라인을 어떻게 뚫는지가 중요한데 요까지 가는데도 한 20에서 25%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여기에서 한번 물량 소화를 하는 시간들이 가질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횡보를 조금 더 하다가 이 60선이 여기까지는 적어도 내려와 줘야 한번 이제 얼치게 되는 거죠. 급등이 나왔을 때 걸치게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회색이 이런 식으로 좀 더 내려왔을 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봉이 나와주는 거죠. 나와주고 여기 이제 위로 안착하면은 한 번 더 쏘는 위치 보는 거고 아니면 한 번 눌리는 그런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주봉상으로도 지금 60주선을 일단은 하락 돌파를 했고요. 지금 사실 이러면은 여기 이제 120주선까지도 열어두긴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요 부분이 좀 견조하게 지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저점은 18,45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나름대로 여기 박스권이 좀 튼튼했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엄청나게 이탈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450원 라인 뭐 조금 더 뺀다면 이제 20월선까지는 뺄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 라인까지 빠지면 이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라인의 이제 3분의 1 정도까지 까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5부분까지 빠지면 이제 원래는 차트상으로 보면 여기까지 빠져야 되거든요. 그럼 만원인데 지금 그래도 진단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이 만원까지 가면은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로 떨어지는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실적에 비해서 너무 평가가 저평가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와서 다시 한번 요 정도 라인까지는 그래도 요런 식으로 요런 봉 하나 정도는 만들어 주면서 한 번 정도는 채워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단주들은 지금 너무나도 좀 소외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다른 애들도 시젠도 마찬가지. 시젠도 실적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실적이 엄청난데 물론 시젠 같은 경우는 시총이 그래도 요 정도 5조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원래는 더 높았죠. 근데 실적이 얘도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사실 실적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게 더 지금 이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지금 단기순이익으로 나눠서 EPS 계산해보면은 EPS에서 PER 해버리면은 이거 아마 10에서 15 이내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하로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제 그 부분에서 좋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진단주들이 EPS나 이런 거 PER 쪽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 뭐 수젠텍도 마찬가지예요. 수젠텍도 뭐 당연히 근데 이제 랩지보단 시총이 높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이제 랩지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씨 뭐 수젠텍은 실적도 뭐 동네 슈퍼인데 왜 이렇게 시총이 높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근데 이제 원래는 제약바이오 쪽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원래는 실적으로 가는 건 아닌데 유독 실적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진단 키트이긴 하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랩지 같은 경우 18,450원 라인 부분을 좀 일단 저점으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 뚫으려면은 여기 이제 24,500원에서 25,000원 라인을 강하게 뚫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은 요게 좀 더 내려와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에클론처럼 제가 에컬론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벌려져 있으면 이렇게 너무 많이 벌려져 있으면 주가가 연달아 상승해도 못 따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닫고 한 번 더 쏘기 시작하니까 윗라인까지 시도를 해보고 안착이 되고 3거래일 동안 하나 둘 셋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슈가 터지면 주가는 언제든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평선이 너무 멀었을 때는 이렇게 시도하다가 눌렸잖아요. 시도하다가 눌리다가 여기 안착되고 한번 닫고 이제 뚫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올라가는 그런 비슷하거든요. 줌 인터넷도 보시면은 여기 이평선을 못 뚫다가 이거 한 방에 뚫어주니까 그 다음부터 날아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랩지노믹스도 어쨌든 뭐 승인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한번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내려와 주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 아직도 이평선이 기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캔들이 뭐 양봉이랑 음봉이랑 같이 나와주면서 음봉 나오면 이게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나마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줄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횡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막상 계산하면 밑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이평선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캔들 양봉 캔들 좀 나와주면서 자리를 좀 만들면서 단기가 일단 20일 뚫어주고 단기가 21선을 뚫어주고 60이 내려오면서 한방에 돌파 안착 후 다시 한번 재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한번 보면은 랩지노믹스의 또 이제 60분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갭이 있어요. 그래서 갭이 있는 3만원 라인까지 한번 메울 것 같아요. 메울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23,000원도 한번 걸릴 수가 있지만 여기 24,000원대 여기 초반 부분부터 여기 24,000원대 여기 갭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랑 여기 부분 일단 갭이 있는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 보시면 얘도 여기서 한 번, 두 번 눌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근처도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뚫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돌파하고 안착한 다음에 다시 쏘는데 다시 쏠 때가 이제 여기는 반드시 메워줘야 되고 올라가게 되면 31,500원 이상 31,500원 이상에서 올라타가지고 버텨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버텨줘야 그 이상으로 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은 이게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분명 올라갈 때 급하게 올라가면서 갭을 하나씩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시 메우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올 만한 이슈는 일단 FDA랑 그다음 수주 관련된 부분 특히나 인도 쪽에서 좀 나와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들 좀 나오는 것들 보시고 그다음 이평선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긴 해요. 이거를 뭐 3중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두 번째 바닥을 이제 만든다고 생각해야 될지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번째 바닥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말아 올라와 주면 두 번째 바닥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 만들면서 상승해서 여기 목선 뚫으면 보통 날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 조금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랩지노믹스 나름대로 제가 좀 준비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화이팅입니다.